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이동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부동산 공법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준비하게 되면 1년 동안 준비해서 무난하게 중개사 자격을 필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제가 오늘 부동산 공법만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이 중개사 공부하시는 시작한 분들은 이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 많이 어려워하냐 그러면 이 부동산 공법은 분명히 생활법령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법령인데, 문제는 이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판지계획, 이 각종 계획이 나오거든요. 무슨 계획, 무슨 계획, 무슨 계획. 도대체 이게 무슨 계획인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하나씩 배우면서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그러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분양계획은요, 분양계획을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참 쉽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익숙치 않지만은 이거 2달 정도 공부하면 용어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처음 준비할 때만 우리가 좀 어려움을 느낄 뿐이지 사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이 공법은 생활법령으로서 실제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개발하는 데다가 주택을 하나 투자했다. 그랬을 때 내 주택을 하나 투자하고 사실 나는 내 조합원이 되거든요. 주택을 5개를 받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하나 투자해가지고 5개 받고 싶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몇 채까지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법이거든요. 그러면은 답은 몇 채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원칙은 재개발할 때 하나 주택을 투자하게 되면 하나 받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2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더 다음 예외하게 되면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하나, 예외적으로 2개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공부에서 합격한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중개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법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자격증 취급에서 중개 업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준비하실 때는 이거 시험 공부만 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중개 업무를 알려면은 무슨 내용을 알아야 되는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게 전부 다 공법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빌라를 건축해서 분양하고자 중개업자에게 토지 매수 의뢰했다 합시다. 우리가 중개업자인데 손님이 와가지고, 사장님 있잖아요, 내가 빌라를 건축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땅 있으면은 좀 하나 찾아주세요. 이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손님은 우리한테 빌라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도 그 손님 따라서 빌라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먼저 빌라가 무엇인가 먼저 파악해야 돼요. 빌라 용도를 파악했는데 그 빌라 용도는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로 분류하는데, 빌라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빌라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는 다세대나 연립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총 21가지 있거든요. 21가지 중에서 빌라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토지에다 빌라 짓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빌라가 지을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우리가 용도지역이라 하는데, 이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빌라가 가능한 용도지역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토지를 중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무하려면 반드시 공법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이 공인중개사 과정은 2달의 관건입니다. 모든 과정이 2달 하면 1순환 딱 끝나거든요. 1순환 끝나고 2순환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렵다, 이런 말 안 해요. 들을만 하구나, 이러이런 내용이구나. 단지 양은 좀 많아 뵌다, 이런 느낌은 들망정 어렵단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달입니다. 2달을 참을 수 있나 없나, 이게 관건이니까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딱 2달만 참아보세요. 2달만 참고 강의를 처음부터까지 차분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공인중개사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강의는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10월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할 건가? 자, 먼저 처음 시작하는 11월, 12월 과정입니다. 이것은 준비 과정에서 아무 부담 없이 공부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공인중개사라는 게 무슨 내용을 하는 건가? 부담 없이 들어봐도 충분합니다. 그 과정이 2달이죠. 2달. 그래서 이 과정은 흥미 유발 과정에서 본인이 이거 해도 괜찮겠네?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움되는 거 엄청 많네? 이런 거 갖다 흥미 유발하는 과정 해가지고 2달간만 잘 지켜보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 1, 2월 되겠죠? 1, 2월 달은 부동산 공법인 경우는 이 크게 6개 법 구성인데 6개 법별로 틀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틀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 틀을 제가 여러분 보고 틀 세우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 틀을 제가 먼저 딱 세워줍니다. 딱 세워주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 틀에 맞춰서만 준비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에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기본서 내용을 자꾸 읽어봐야 돼요. 읽어가지고 일단은 내용 알고 모르고 이거는 둘째치고 용어가 눈에 낯설지 않게끔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설령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 이거 읽어봤네? 이거 무슨 말인지? 이거 들어봤지?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3, 4월 가게 되면 이제 벌써 이제 2순환, 3순환 들어가요. 3순환.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공법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체계를 잡아가는 거예요. 1, 2월 때 틀 잡아놨죠? 거기다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틀은 확실히 잡히거든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내용을 3월이면 세 번째 들으니까 이제 기본 이론을 갖다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이 정도 가게 되면 이해 못할 분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거 한글이고 누구든지 이해 가능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부동산 공법은 이 분량이 좀 많거든요. 이게 단점이에요. 양이 많다, 양이. 그래서 제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한장공법이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어요. 한장공법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한 장이거든요. 이게 한 장. 한 장인데 잘 보세요. 이 한 장이 펼치면은 좀 이렇게 커져, 이렇게. 펼치면은 이게 이만큼 커져요. 많이 커져 이쯤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양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양면으로 해가지고 이게 여기에다가 공법을 다 수록했어요. 이 내용에다가 그 분량 많은 걸 한장 공법이라는 여기에다 내용을 다 수록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 그러면 하루 수업을 딱 하면 하루에 보통 제가 4시간 수업이에요. 4시간 수업한 거를 자, 딱 앞뒷면 해가지고 30분 만에 정리를 딱 해드려요. 4시간 수업한 걸 갖다가 30분 만에 정리를 딱 해줄 테니까 딱 그날 배운 부분만큼만 30분 동안 복습하게 되면 4시간 배운 거 금방 정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전 주에 배운 거 오늘 이번 주에 출근할 때 그때 딱 30분만 들으면은 4시간 배운 거 동시에 정리가 쫙 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반복해서 듣을 때 한 번 들어서 안 될 거 아닙니까? 무한반복 계속 반복 좀 들어줘야 돼요. 이제 5, 6을 가게 되면 이제 5, 6을 이때쯤 가게 되면 내용 이해는 웬만큼은 다 돼 있습니다. 이때 가게 되면 또 일어나지만 내용 이해는 웬만큼 다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갖다 이제 하나씩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5, 6을 가게 되면 학원에서 이제 기출문제가 나갑니다. 기출문제가 나가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공법은 기술적인 색채가 강하다. 숫자가 좀 많거든요. 다른 법보다 숫자가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 숫자 중에서 잘 나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숫자를 잡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 6월 달은 집중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출천재라는 게 기출천재. 여태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 쫙 정리해가지고 그 기출 지문을 정리한 거 보게 되면 나온 부분은 또 나와요. 나온 부분은 또 나옵니다. 왜 나온 부분은 또 나옵니까? 그 부분은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려면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이 제도를 모르게 되면 중개 업무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법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도 어쩔 수가 없이 이 부분 반복해서 떠내고 출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천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느 파트가 그 파트인가 이런 걸 찾아내시고 그리고
기출천재를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가 출제의 요령을 알게 돼요. 문제를 막 내는 것이 아니고 문제 출제할 때 다 일정한 패턴이 있고 요령이 있습니다. 이 기출천재를 보게 되면 그 요령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출지문 가지고 향후 또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는가 이 기출지문을 계속 반복보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지문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5, 6월 달에도 한장공법은 계속 갑니다.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장공법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공법 내용을 줄여야 돼요. 결론 여러분이 시험장 갈 때는 한장공법 딱 들고 시험장 가게끔 그렇게 축소시키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7, 8월 달인데 7, 8월 달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이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시작해요.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풀이 과정을 해야만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 출제하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 알려가지 말고 문제 만드는, 문제를 출제자가 만드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 여러분 내용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심리 아닙니까? 심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먼저 문제 푸는 방법 배우지 말고 문제 출제하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문제 만드는 방법 배우면 실제 모르는 문제도 어떻게 문제 나온다 이 방법만 알게 되면 모르는 문제도 풀어내는 능력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객관식 특징은 내용을 이해해도 함정을 쓰거든요. 함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까? 이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출제자가 내가 여기에다 함정을 팠는데 함정을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렇게 출제를 해야만 대부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부분이 함정인가 이거를 잘 잡아야 되는데 간혹 7, 8월 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오판하는 수험생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일을 웬만큼 배웠으니까 지금부터는 나 혼자 공부도 할 수 있기도 하고 문제풀이 수업을 안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요.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니까요. 혼자 문제 풀어가지고는 그냥 문제 보고 답 외우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들으면서 문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안 배운 내용이 나왔다도 대응이 가능하다니까요. 맨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그런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7, 8월 달에도 좌우지간 한장공법은 무한반복입니다. 한장공법 무한반복.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한장공법 계속 듣기입니다. 일주일에 전범위는 한 번씩은 들어야 됩니다. 공법은 분량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한장공법에 대해서 도대체 뭔가 의심스러우면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가셔가지고 한장공법 쳐보세요. 무수히 많은 글들이 있어요. 한장공법이 실제 시험에서 얼마만큼 중요한가 한장공법을 통해서 공부했던 분들이 자기 경험담을 엄청나게 많이 써놨을 때요. 그만큼 한장공법은 중요한 내용이요.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장공법으로 강의해 준 분은 솔직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제가 혼자 여러분 앞에서 설명하고 자랑하게 되면 자기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인터넷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장공법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장공법으로 무한반복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공법을 끝낸다. 그 생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9, 10월 가게 되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실제 시험과 똑같은 형태. 그게 우리가 보통 동형. 실제 시험과 똑같은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실제 시험과 똑같은 문제도 똑같이 시간도 똑같이.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실전하고 똑같은 연습을 하고 거기서 시간 배분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 공법 40문제 나오는데 40문제 다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차피 틀리라고 내 문제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 그러면 어느 문제를 내가 빨리빨리 패스해야 되는가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 40문제 나오는데 40문제 다 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4개만 맞히라고 했지 40개 다 푸세요. 절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끼를 쓰고 40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40문제 중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느 문제를 버릴 건가? 이 연습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9, 10월 가면 보통 10월 가면 이제 1일 특강 해가지고 하루에 모든 과목이 하루에 전범위를 쫙 끝내주는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 10시 딱 되면 정리를 쫙 해줍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전범위를 정리를 딱 하게 되면 이 대부분 시험에 임박이 사거든요.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 쫙 되는 거예요. 쫙 되고 그리고 전범위를 앞에서 정리를 쫙 해주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게 돼. 취약한지. 아,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 부분이 약하구나. 취약한지 알게 되고 그 부분을 스스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일 특강 수업도 반드시 줄여주시고 그리고 또 9, 10월에도 한장공법의 예외였습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이 9, 10월쯤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 이 목소리가 익숙하거든요. 그때는 한장공법 속도를 갖다 좀 배속을 빨리 해가지고 1.5배 이렇게 듣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4시간을 갖다 3시간에 듣는 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듣는 경우도 가능하니까 거기까지 해가지고 3시간에 한 번 본다? 이 정도로 해주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1월부터 10월까지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첫 번째 부동산 공법 준비할 때는 이 공법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법입니다. 중개 업무할 때 반드시 해야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공부한다가 아니고 나 중개 실무한다. 실무하려면 알아야 되겠구나. 일단은 그거를 느끼시고 실무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흥미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나 시험 봐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실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구나. 그래야 이게 얼른 잘 들어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6개 법 체계 정립을 잘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응용 문제 대처에서는 법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어느 부분이 또 출제된다라는 걸 갖다 스스로 터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장공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복해가지고 일단은 공법 내용을 최소화시키고 반복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녹음해드리니까 딱 들으면 그 다음에 줄줄줄 무슨 말 나올지 다 할 정도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법은 어쩔 수 없어요. 중요 부분, 숫자 잘 나온 부분은 암기하시고 그리고 통용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실전 감각을 길러야 됩니다. 시험 임박에서는 1일 특강 해가지고 중요부분 정리 쫙 하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 빨리 그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월 말에 시험을 딱 보고 11월 달에 자격증 찾고 자격증 찾은 후에는 그 후에는 저와 같이 실무하면 됩니다. 임장도 같이 다니고 공동중개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한다 그러면 1년 만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2달만 참으면 된다. 그 생각 가지고 2달만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법 공부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